자,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예제는요, 요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 크기에 반응하는 반응형 웹,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페이지가 됐을 때 전체 폰트 사이즈가 한꺼번에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에디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할 것이고, 여기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오픈 폴더 해가지고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인덱스 HTML이랑 스타일 CSS 파일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느낌표하고 탭 누르면 기본적인 HTML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이름을 작성을 했고요. 와우.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연결하는 거까지 해야지 되겠다. 다음에 여기에서 고 라이브 누르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뜨고요. 수정하고 저장을 하면 이게 반영이 바로바로 되는 편리한 기능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따로 익스텐션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준비가 됐네요. 자, 우리가 만들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마크업 구조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서부터 보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이 전체 웹사이트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덩어리는 뭐 기본적으로 div 태그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또 그 덩어리 안에서 두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에요. 자, 서두르지 않고 가장 큰 덩어리 위주로 우선에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래퍼라는 이름으로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 헤더, 컨텐츠 이렇게 만들겠다. 여기서 이제 요 div를 좀 더 의미 있는 마크업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div는 헤더라고 하는 태그로 좀 바꿔줬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섹션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자, 됐고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스타일 시트를 좀 들어가요. HTML 마크업을 너무 잔뜩 해놓은 상태에서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면 좀 초심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인 틀 잡는 수준으로만 하고 스타일로 넘어가자. 자, 그래서 우선에는 바디에 배경색 정도 설정을 해줄게요. 이건 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뭔가 전체 분위기가 나오니까요. 미디움 블루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얘는 역시나 파란 계열로 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 있죠? 오른쪽에 눌러서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서 바디 8픽셀 마진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죠? 요건 이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사용자 브라우저가 기본 세팅해주는 스타일 시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돼야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초기화를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주석으로 유저 에이전트 리셋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메모를 좀 남겨놓는 게 좋겠죠. 다음에 요 바디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컴포넌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분류를 해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바디라고 하는 타입 셀렉터이지만 카테고리를 좀 나눴다. 이 컨셉이에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또 뭐가 있냐? 래퍼가 있죠. 가운데 정렬 시켜주는 그 래퍼. 그걸 잡아줄게요. 걔는 카테고리가 좀 또 다르죠. 레이아웃 개념으로 가져가고 래퍼. 경우에 따라서는 요 클래스명에서부터 이 성격을 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두어 자체를 레이아웃이라고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L만 이렇게 붙인다든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이렇게 래퍼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더를 좀 넣어보자. 이렇게 지금 잡히죠? 요 래퍼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위스 값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오토 키워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토 키워드의 의미는 부모 크기만큼 꽉 찬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선의 고정 너비로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960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왼쪽 상단 기준으로 얘네들이 있고 이 부분 비어 있다. 위스 값이 지정이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이 전체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지금 아직 쓰지 않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진 오토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공간을 자동으로 취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 div에게 자, 마진 레프트 기점에서 오토라고 하게 되면요. 이 공간을 왼쪽 기준에서 취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이에요. 자, 해볼게요. 마진 레프트 오토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나오죠. 그리고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있죠. 단축 속성 써서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자,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더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자신이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최소한의 마크업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레이아웃 덩어리 구조부터 뭐 백그라운드 컬러나 보더 같은 걸 넣어줘서 확인을 하며 들어가는 것이 좋은 습관이죠.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다.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HTML 마크업을 좀 더 많이 작성을 해도 될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은 자, 이렇게 최소한의 마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많이 이로울 거예요. 배경이 너무 좀 밝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움 블루에서 좀 더 전역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요 포그라운드 컬러가 좀 더 돋보이네요. 요 색깔로 하면 좋겠다. 자, 지금 이렇게 색깔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는 방법은 컬러 섹션 하나 만들어서 루트 요것은 이제 가상 클래스죠. 수도 클래스 중에 루트 HTML 요소를 지칭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베리어블 CSS 변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 물론 우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끼자 지원 안 되죠? 네. 11 버전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워낙에 실용적이라서 자, 이번에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드나잇 블루를 좀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저 컬러는 어떻게 할까? 노멀 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갈게요.
이제 앞으로 색깔을 지정을 해줄 때 요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변경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바 해가지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되는 거고, 노멀 컬러 이렇게 된다. 만약에 뭐 디자인 시스템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요 색깔의 이름, 레이블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CSS 파일 하나에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게 뭐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관리를 하면 좋겠죠. 당연히 뭐 두서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좋겠다. 자, 이제 전체적인 틀은 잡혔으니까 헤더부터 좀 해주면 좋겠죠. 얘는 제목이니까 H1 들어갈게요. 뭐 이게 로고 개념이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뭐 첫 페이지로 가게 되는 기능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H1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넣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줄바꿈을 한 이유는 지금 시각적으로 줄바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넣을 텐데 p 태그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죠. 얘도 역시나 이 부분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죠. 저장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우선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검사 기능 통해서 H1과 p 태그에 상하단 마진이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명색이 이제 제목이니까 상하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p 태그도 마찬가지죠. 문단이니까 여러 문단이 되어 있을 때 문단과 문단 사이가 좀 떨어져야 맞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 있다. 그리고 H1의 마진 바텀과 p 태그의 마진 탑이 지금 겹쳐 있네요. 콜랩싱 마진, 그죠? 마진 겹침 현상, 이런 것들도 천천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저런 부분들 초기화 안 해주고 진행을 하게 되면 망하죠. 그때 초기화를 해주자. 자, 다음에 요런 그 H 헤딩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포그래피 섹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H1 선택을 해서 저 폰트 사이즈도 크잖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도 뭐 이네릿, 즉 상속받겠다,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받아오겠다, 이 컨셉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 이런 식으로 좀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또한 뭐 노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상속받겠다 컨셉으로 하면 부모의 폰트 웨이트를 역시나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SS는 이 상속 개념이 굉장히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유지보수에 탁월한 효과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H1, p 태그 이렇게 있죠.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죠. HTML의 목표는 시각적인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HTML은 컨텐츠를 잘 정리해서 구조화하는 것에 있지 이런 엔터와 같은 디자인 서식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BR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라인의 앞글자죠. 그러한 별도의 인라인 요소를 만들어 줬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 자, 줄바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가 마크업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얘네들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리고 상하단에 공간이 있는 것.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H1과 P에다가 인라인 블럭이나 플로트 속성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만큼은 호환성 신경 쓰지 않고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플렉스박스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나요? 우리가 가로 배치하고 싶은 요소의 부모에게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헤더네요. 그러면은 헤더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클래스를 좀 미리 좀 달게요. 얘는 헤더 타이틀이라고 하고, 얘는 헤더 메타, 뭔가 이 추가적인 컨텐츠 느낌으로 그렇게 가져갈게요. 그러면 헤더 타이틀, 헤더 메타 해서 배경색을 좀 깔아줄게요. 저는 배경색 까는 거를 즐겨해요. 왜냐하면 파악해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 블록 레벨 엘리먼츠가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좀 눈이 아프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헤더가 플렉스 컨테이너 개념이 되는 거고요.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타이틀과 메타가 플렉스 아이템스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왼쪽 플렉스 스타트 기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지금 편리하게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하단 이런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다가 충분히 해줄 수가 있겠다. 패딩 40픽셀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하단 패딩을 주고 하는데 고정 픽셀로 주는 것보다는 폰트 사이즈와 연관되어 있는 수치를 쓰는 것이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모바일 페이지가 되면 전체 폰트 사이즈 조금 줄일 거다라고 하는 기획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리적인 사이즈가 스마트폰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폰트들이 일괄적으로 조금 작게 표현되는 것이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에 패딩 이런 것들을 해줄 때에도 차후에 스마트폰 뷰에서 폰트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같이 작아지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컨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포그래피 섹션이 있죠. 여기에 또 루트 가상 클래스 만들어 폰트 사이즈를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통 많이 쓰는 어떤 기법은 62.5%. 자, HTML 요소의 폰트 사이즈는요, 기본적으로 16픽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브라우저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바꾸지 않았다면 기본이 16이에요. 그럼 62.5는 몇인가요? 16픽셀에 62.5는 10픽셀이죠. 그래서 얘는 10픽셀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픽셀이라고 지정해주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해준 이유는 나중에 사용자가 브라우저 설정에서 폰트 사이즈를 바꿀 때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바디. 바디는 루트 요소의 바로 직계의 자식이죠. 여기에 폰트 사이즈에서 RM 단위를 사용한다. 루트라고 하는 뜻일 거고요. M은 이제 상대적인 단위죠. 그래서 10픽셀에 1.4배니까 14픽셀이 계산되져 나오고 굉장히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14픽셀이에요. 물론 브라우저 설정을 바꾸면 애매해지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14픽셀이라고 인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딩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ERM 이렇게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후에 모바일에서 일괄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됐을 때 이러한 간격 개념도 같이 조절되니까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이런 민 작업을 해주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픽셀 값으로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 참 좋은 방법이지만 차후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건 폰트 사이즈가 좀 크고 폰트 종류가 좀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줄 수가 있겠죠. 폰트 사이즈 ERM 훨씬 더 커야 되겠다. 너무 크죠? 적절한 사이즈를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얘는 요 세로 가운데 정렬이 좀 되면은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헤더 메타
마진 탑 기점으로 오토 잡는 게 있죠. 그러면은 요 공간, 이 공간을 마진 탑 기준에서 자동으로 다 취하는 개념이니까 어때요? 비고 마진 바텀 오토 하면 역시나 이 전체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가로 가운데 정렬됐던 거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세로 기준의 요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또는 부모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있죠. 헤더에다가 얼라인 아이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 값은 스트레치예요. 이니셜 밸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p 태그가 즉 헤더 메타가 스트레치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센터로 가져가면 아주 간결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뭐 요거 폰트 종류도 좀 바꿔보고 색상이나 이런 정보를 좀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폰트 종류도 한번 바꿔보죠. 폰트는 구글 웹폰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폰트가 나으려나? 이런 거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프리뷰가 있죠? 그래서 작성을 해보고 별론데? 하는 거죠. 여기에 남네요. 이렇게 아주 편하게 되어 있다. 좀 더 한번 찾아보죠. 어떤 게 낫나. 선택 장애가 오고 있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 그래서 레귤러로 가져가죠. 자, 링크 복사해서 HTML의 상위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폰트 패밀리 복사해서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것에 지정을 하면은 되겠다. 만화 같은 그런 폰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좀 너무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건 뭔가요? 라인 하이트죠. 라인 하이트를 1로 할게요. 그러면 상하단 어떤 리드 영역, 하프 리딩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돼서 이렇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색깔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이 루트 요소에다가 색깔 저 두 가지를 한번 지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가장 포인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라이트 그린 계열로 완전히 좀 돋보이는 색깔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컬러 해가지고 얘는 세먼 연어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자, 요걸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다음에 요 위에 줄과 아래 줄이 완전히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 컨퍼런스의 이름만큼은 별도의 태그로 감싸자. 그러면 BR 없애도 될 것 같아요. BR 없애고, 자, 어떤 거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헤더 타이틀 스트롱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하면 블록 레벨 엘리먼트 한 줄을 다 취하지 않는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BR이라고 하는 요소 없이도 줄바꿈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다음에 이 녀석은 컬러 바 해가지고요. 얘가 프라이머리 컬러가 되는 거죠. 다음에 요 전체 컬러를 세컨더리로 가져갈 수가 있다. 좋고, 여기 헤더 메타는 역시나 조금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짝대기가 있는 부분이 있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자, 가장 안 좋은 방법, H1과 P 태그 사이에 플렉스 아이템스를 추가하는 건데, 라인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HTML 목적에 좀 위배되죠. 지금 이 라인은 그냥 시각적인 요소에 불과한데 마크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다.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러면 나오겠죠.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 수도 엘리먼트, 가상 요소를 이용하는 것이 맞겠죠. 헤더 메타의 요 부분, 이 부분에 짝대기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헤더 메타도 역시나 디스플레이 플렉스 개념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고, 짝대기를 만들어서 넣어보자. 그래서 지금 이 가상 요소 개념이 아예 없는 분들은 별도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요. 헤더 메타. 자, 역시나 여러분들 좀 파악이 될 수가 있게 보도를 먼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헤더 메타의 before. 자, 가상 요소예요. 콜론이 2개, 더블 콜론이고 before 한 다음에 컨텐트 항목을 주어요. 와우. 그러면 자, 와우가 요 앞단에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 헤더 메타 이 부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자식으로 가상 요소 수도 엘리먼트가 생성됐다, 이 컨셉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줘볼까요? 어때요? 인라인 엘리먼트로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로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인 헤더 메타에게 디스플레이 역시나 같은 컨셉으로 플렉스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상 요소 이 부분이 플렉스 아이템스가 되면서 더 이상 인라인 상태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위아래 공간도 스트레치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잘 됐네요. 근데 이 부분 와우라고 하는 텍스트는 사실 필요가 없죠. 지우면 망한다. 텍스트만 지우는 것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 위스값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폰트 사이즈에 비례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픽셀 단위로 주기보다는 M 단위 쓰는 게 맞을 거고요. 하이트는 2픽셀.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로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저게 지금 노멀 컬러였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편리하게 가려면 커런트 컬러라고 하는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자, 부모의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를 받아오죠. 네, 그렇게 가져가면 될 거예요. 여기에 이네릿 하시면 안 돼요. 이네릿 하면 요 백그라운드 컬러 프로퍼티 기준에서 상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커런트 컬러, 커런트 포그라운드 컬러 요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된다. 그러면 부모의 폰트 색깔이 달라지면 여기 당연히 같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좋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해줘서 가운데 전환해주면 될 거고, 보더 없애고 마진 좌우 M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상단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 너무 지금 경계면이랑 붙어 있죠. 이 부분은 래퍼 이 부분 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패딩 좌우 ERM 정도 줘서 살짝 공간을 띄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헤더 부분만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자, 이거 간단한 거 만드는 이 와중에도 중요한 핵심 개념도 정말 많이 나왔죠. 이제 이 하단 부분, 컨텐츠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디자인이었었죠. 그럼 이 부분은 마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 저는 이 부분을 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인 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게 오더드 리스트 OL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li 리스트 아이템 이렇게 설정이 되죠. 클래스는 타임라인이라고 할게요. li에는 클래스를 굳이 달지 않을 거고, 이 li 안에 요 하나의 덩어리 있죠. 요 부분을 작업을 해줄게요. 섹션 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요 클래스명을 파츠라고 하는 걸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츠 안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눠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이 한 덩어리 안에는 10시, 10시 반 이 부분이 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서두르지 않고 div로 두 개의 덩어리를 만들자. 근데 얘는 뭐 굳이 div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 태그 쓰도록 할 거고요. 10시.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모바일 페이지가 됐을 때 줄바꿈 되는 형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10시라고 하지 않고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도록 할게요. 뭐 타임이라고 하는 태그도 있지만 자, 호환성이 그렇게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스팬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자, 클래스 파츠 타임즈라고 할 거고요. 이 div는 파츠 컨텐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안에는 지금 역시나 또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그냥 img로 하면 될 거고, 다음에 div가 또 있겠죠. 얘는 뭐라고 할까요? 파츠 아젠다라고 할게요. 이미지스 프로필로 이렇게 넣고요. 아젠다는 어떤 게 들어가냐? 요 또 두 줄이 들어가죠. 얘는 p 태그 문단으로 놓고요. 밑에 게 제목이라고 보여져요. 밑에 거는 h2를 쓰도록 할게요. 헤딩스죠. 제목 이렇게 들어가고, p 태그는 둘로 나눠지네요. 이름이랑 직업, 그죠? 롤 이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함이라고 하고 UX 엔지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개가 지금 색깔도 다르고요. 여기 앞단에 점배기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UX 엔지니어를 별도의 스팬으로 감싸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차후에 요 UX 엔지니어 요 스팬을 역시나 별도의 클래스를 달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적절히 좀 쳐줘서 관리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줬고, 얘는 뭐 굳이 클래스 안 달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스팬만 파츠로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스명을 뭐 롤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일단은 하고 계속적으로 그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클래스 안 달았네요. 얘는 파츠 프로필이라고 할게요. 자, 검토를 해볼까요? 잘 된 것 같네요. 자, P랑 H2는 왜 클래스를 안 달았냐면 요 아젠다 div 안에 P랑 H2는 더 이상 추가될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장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겠죠. 어떤 것인가요? 초기화. 검사기를 통해서 언제나 봐야지 된다. 그러면 요 OLLI에 있는 상하단 마진과 왼쪽 패딩, 그리고 앞단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부분도 없어져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미지, 그리고 p 태그는 기본 초기화가 끝났고 H2의 상하단 마진, 이러한 것들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상위로 올라가서 H2 추가를 했고요. OL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OL은 패딩용도 있죠. 그 다음에 LI 같은 경우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 해서 앞단에 있는 이 부분을 없애주고, 지금 H1과 마찬가지로 H2도 기본 스타일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타임라인 li 잡아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지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색을 해줘야 되는지 좀 애매해서 반투명 효과. 자, RGBA죠. 레드, 그린, 블루가 모두 0이니까 블랙이고요. 0.4 이건 알파 값 반투명 처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스타일을
입력을 한번 해봐야지 되겠네요. 우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상하단에 적절한 간격이 떨어져 있죠. 이것은 패딩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 li는 그냥 배치 용도로만 우리가 가져갈 거고, 파츠라고 하는 요 개념에다가 패딩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루트 요소 HTML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위가 있었죠. 바로 RM 단위다. 이 RM 하게 되면 20픽셀이 위아래로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뭐 계속 바꾸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가로로 배치되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강의니까 파츠 타임스 파츠 컨텐츠였죠. 얘네들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오렌지고요. 얘는 오렌지 레드예요. 둘로 이렇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니까 부모 크기만큼 꽉 차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부모 디스플레이 플렉스 함으로써 플렉스 컨테이너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안에 있는 타임스랑 컨텐츠는 플렉스 아이템스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성,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줄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이가 크나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이 한쪽의 높이가 스트레치 된다. 그죠?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부모에게 얼라인 아이템라고 하는 것을 기본값 이니셜 밸류가 스트레치였는데 이 부분을 센터로 잡는다. 그럼 중간으로 이렇게 쉽게 오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지금 가로 배치가 돼야 되네요. 이 안에, 즉 컨텐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요거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그럼 또 이 가로 배치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중첩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고, 사이즈를 줄이면 어느 시점부터 축소가 되죠. 공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를 지금 보세요. 딱 고정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축소가 된다. 이런 점이 있죠.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가 되면 약간의 뷰에 변화가 생기는 이런 구조네요. 자, 그러면 이 타임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인가? 위스를 잡는 게 맞겠죠. 일단은 200픽셀 정도로 작업을 해주고 안에 있는 텍스트가 중간으로 오면 좋겠다. 자, 근데 나중에 모바일이 됐을 때 이 녀석은 또 줄바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얘도 애초에 플렉스 개념으로 가져가고 나중에 방향을 바꾸는 거 있죠? 플렉스 디렉션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00픽셀에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가져가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센터로 잡고요. 그렇죠? 다음에 요 파츠 타임스 스팬 잡은 거 있죠? 여기에 마진을 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진 상하단은 안 줘도 될 것 같고 좌우로는 0.2m. 여기서 왜 m을 썼나요? m이 무엇이죠? 현재 폰트 사이즈의 상대적인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RM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현재 폰트 사이즈가 변화가 일어나면 요 한 칸 공간도 띄어쓰기 공간으로서 비례해서 조절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배경색도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200픽셀 잡혀져 있어요. 저희가 고정값으로 넣어줬다. 요거 계속 상기를 시켜주세요. 나중에 좀 중요해지거든요. 자, 다음에는 요 텍스트가 좀 너무 안 밝은 것 같아가지고 루트 있죠, 루트? 여기에 색깔 하나만 추가할게요. 라이트 컬러. 그래서 스카이 블루 이 색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츠 타임즈 포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컬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밝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순조롭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지금 요렇게 네모 프로필 이미지가 있는데 보더 레이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체가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만 깎이고 여기만 깎였어요.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은 거죠. 보더 레이디우스를 어떻게 주냐면 역시나 단축 속성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파츠 컨텐츠 이후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파츠 프로필이라고 하고 보더 레이디우스 첫 번째 값은 3픽셀, 4픽셀, 두 번째 값은 50%, 세 번째 값도 50%, 그 다음에 네 번째 값은 4픽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이렇게 D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D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좀 해본 것이거든요. 자 됐고요. 뭐 사이즈도 조금 뭐 조절해 볼 수가 있겠죠. 80픽셀, 80픽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눈 아프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여기 이 간격과 이 간격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좋을 텐데 두 가지가 있죠. 이 파츠 프로필에 마진 라이트를 주는 게 있을 거고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에 좌우 패딩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좌우 패딩을 주는 걸 좀 선호해요. 나중에 어차피 요건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좌우 패딩이 있는 게 균형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차가 좀 있긴 하겠죠. 이 부분이 무엇인가요? 파츠 아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파츠 아젠다 해서 패딩 주는 것인데 역시나 상하단은 안 줘도 될 것 같고 좌우 RM 단위를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쓰기가 참 편리하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폰트 사이즈가 얘랑 좀 똑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했나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저 부분이 메타죠. ERM으로 했군요. 그럼 저 부분을 아젠다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음에 이 메인 제목은 좀 더 커야 되겠네요. 아젠다 H2 해서 뭐 글자 색상도 미리 작업해 놓은 프라이머리 컬러 이용을 해서 쉽게 이 색깔 정보를 다 외우지 않고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폰트 사이즈 속성 이용을 해서 2.8 이 정도면 되나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3.2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랑 얘는 정보가 어쨌든 나눠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마진 바텀 같은 거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젠다 P죠. 그래서 여기에 마진 바텀 좀만 주자. 근데 한쪽만 주면 좀 그러니까 마진 해서 상하단 4픽셀 좌우형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둘로 나눠지잖아요. 색깔이. 보니까 빨간이 메인이 되어야 하고 얘만 디자인 좀 특별하게 가져가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P는 컬러가 저게 세컨더리 컬러였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저 UX 엔지니어 이 부분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마크업이니까 마크업의 클래스명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잘 해주세요. 파츠 롤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파츠 롤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컬러가 노멀 컬러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색깔이 원래대로 들어가고 앞단에 점배기가 있죠. 좀 그런 부분들은 실제 마크업에다가 넣어도 되겠지만 불편하다. 그래서 파츠 롤 before 가상 요소 수도 엘리먼트 해서 컨텐츠를 하나 넣고요. 이 부분은 필수 프로퍼티죠.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그래서 뭐 와우라고 하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같은 라인 선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1라인이구나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보여드리면요. 부모고요.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컨셉이죠. 그래서 요 컨텐트는 필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되고 안에 텍스트만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로 해주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with 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디자인해 나간다 컨셉이에요.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글씨 색이랑 똑같이 돼야 되니까 노멀 컬러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되잖아요. 커런트 컬러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 그럼 부모의 컬러를 받아오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 상속된다라는 의미의 이네릿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앞단 요 프로퍼티 값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부모의 컬러 얘 있죠. 얘를 받아오고 싶은 거니까 이럴 때는 커런트 컬러죠. 소소한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있죠? 왜 안 나타나나요? 인라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가 있나요? 자, 저는 요 파츠 롤 있죠? 이 부분에다가 플렉스랑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있죠? 요것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요 비포 요소도 인라인에서 플렉스 아이템스로 되기 때문에 위사이트 이런 것들이 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진 상하단 0, 좌우 0.6m. 그러고 보니까 위사이트도 m 단위로 해주면 행복하겠네요. 전체 이 파츠 롤의 폰트 사이즈가 달라지면 같이 조절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얘는 50%에서 동그랗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더 없애주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요 리암이라고 하는 것과 줄바꿈 돼버리죠. 자, 요 롤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 순간부터예요. 요게 들어간 순간부터 블록 레벨 엘리먼트처럼 한 줄을 다 차지하게끔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인라인 플렉스가 있죠. 인라인 블록이 있듯이 인라인 플렉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가로가 배치되는데 불행히도 얘는 버티컬 라인 개념으로 정렬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렉스로 가져가고 요 파츠 롤의 부모가 p 태그 요거죠.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때린다. 그래서 이 플렉스가 처음 접하면은 진짜 수시로 이렇게 중첩해서 엄청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 부모에게 한번 들어갔고 이 안에 있는 롤에 한번 또 들어갔어요. 부모에 들어가고 자식이 또 한번 들어가고 중첩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그런 프로퍼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 요 색깔 이런 부분들 좀 더 옅하게 이렇게 해준다거나 좀 더 섬세한 디자인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보더 레이디우스 좀 주고 박스 섀도우 같은 것도 재미로 인셋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픽셀에 어두운 계열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 그림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컨텐츠들을 추가를 할 타이밍이에요. 아주 인고의 세월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 컨텐츠들을 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모두 넣어봤어요. 자, 근데 지금 요 색깔이 너무 다 똑같은 색이라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서 여기 타임라인 li에 색깔 넣어줬던 거 있죠? 여기에서 타임라인 li nth of type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type li 기준에서 몇 번째 li들 1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도 가능한 거고요. even 또는 odd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한테만 이런 백그라운드 컬러 박스 섀도우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다 이 컨셉이에요. 그죠? 그러면 even이니까 짝수 번째 있는 것만 선택이 되고 odd
이렇게 하게 되면 홀수 번째에 있는 애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풍부한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지죠. 다음에 이 런치 타임은 어떤가요? 다른 부분이랑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츠 한 칸 띄고 파츠 런치 이런 두 번째 클래스명을 다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다음에 파츠 요 디자인에서 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안에 요 런치 타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글씨가 좀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젠다 H2일 거예요. 이 부분 있죠?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그럼 이제 이 부분으로 하고 복사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컬러 얘는 세컨더리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창 크기를 줄였을 때 잘리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왜 잘리냐? 전체 래퍼 여기에 위스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이니셜 밸류 오토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조절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맞죠? 근데 무작정 그냥 위스 오토로 하면 너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맥시멈 위스, 맥스 위스를 지정을 해준다 컨셉이죠. 그래서 뭐 1200 정도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1200이 잡히고 맥시멈이에요. 위스 오토면은 부모 크기만큼 꽉 차는데 계속 확장하는데 맥시멈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커질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이 1200이죠. 근데 작아질 수는 있다. 근데 작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건 무슨 일인가요?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요 안의 컨텐츠 사이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플렉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 한 줄을 유지해야 하는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커지면 지금 이 부분 뭐예요? 파츠 타임스죠? 여기에 위스 값이 잡혀져 있더라고 해도 얘는 지금 축소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니까 축소가 돼버려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플렉스를 다룰 때 지금 여기에 파츠 타임즈 위스 200이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축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플렉스, 슈링크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활용을 하죠. 이건 이제 어떻게 축소가 되게 하겠느냐에 대한 관련된 프로퍼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 0이라고 하게 되면 축소가 안 돼요. 그래서 200픽셀 고정값 준 게 보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항상 같은 고정럽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스를 200으로 안 잡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크죠? 대신에 축소하면 이렇게 또 퍼센테이지로 조절이 된다. 이게 합리적일 것이다. 근데 너무 커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맥스 위스를 여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200 30%인데 200픽셀까지만 커지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M 단위를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현재 폰트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가 조절되게끔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맞는 디자인을 하시는 게 맞겠죠. PC 페이지에서는 요 얼라인을 좀 맞춰준 거예요. 요 선이랑. 그리고 축소되면 작아질 수 있게. 요게 맞는 것 같네요. 런치 타임은 위아래 간격을 조금 더 조절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패딩 상하단 ERM을 주는 거죠. 더 줘야죠. 4. 얘만 좀 더 되고 마진도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자, 또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두 줄이 그 행간 있죠? 라인 하이트 이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상단 부분이랑 이 하단 부분이 분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좁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죠. 파츠 아젠다 H2 이 부분이죠. 여기에 라인 하이트 1 이렇게 단위 없이 숫자만 적게 되면 폰트 사이즈에 비례한 그 라인 하이트 값이 계산이 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32픽셀 라인 하이트가 설정이 된 거예요. 너무 좀 붙어 있죠. 그래서 1.2 이 정도 살짝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1.1 그리고 이 사이가 좀 더 떨어져야 되니까 앞단에 요 피 태그 상하단 4픽셀 해줬잖아요. 그래서 8픽셀 좀 더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미묘하게 조금씩 조절을 더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 요 웹페이지가 보기 좋게 유지가 되어야 하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검사해가지고 디바이스 툴바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 리스폰시브에서 아이폰 10 이런 식으로 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요 레이아웃이 깨져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디어 쿼리 개념 이용을 해서 조금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상단부터 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쿼리는 이 하단부에 보통 들어가게 되죠. 미디어. 그래서 요 괄호에서 맥스위스 간단하게 720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가로로 배치되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요 부모에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면 자, 요 마크업에서 이 부분이죠. 헤더. 요게 플렉스가 아니게 되면 되겠죠, 다시. 그래서 720보다 작아졌을 때 헤더 디스플레이 블럭. 그러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 똑같죠. 저 부분은 마크업이 헤더 메타예요. 헤더 메타 이 부분, 이 부분에 비포 요소로 요 짝대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헤더 메타도 역시 똑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디스플레이 블럭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비포 요소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 요 헤더 메타의 비포가 지금 인라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모가 플렉스일 때는 플렉스 아이템스가 됨으로써 윗사이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미디어 쿼리에서 블럭으로 변하게 되면 얘는 인라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더 메타 비포라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바꿈도 제대로 됐고 마진을 설정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마진은 어떻게 설정해 주냐? 우선에 상하단 마진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좌우는 안 줘야죠. 0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럴싸한 레이아웃, 안정적인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을까? 우선에 이 부분 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면 줄바꿈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시간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냐? 요 파츠 타임스죠. 이 부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파트 타임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좀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죠.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죠. 최초로는 지금 로우 이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칼럼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때요? 세로로 배치가 되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처리를 해주게 되면 중간으로 위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굉장히 쉽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배경색을 좀 깔아줄게요. RGBA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완전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보면 이게 너무 공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파츠 프로필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면은 좋네요. 근데 이 D 모양 가지고 있는 얘가 없어지니까 그 디자인을 파트타임즈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단 패딩 이렇게 주고 보더 레이디우스를 얘한테 주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값은 0, 두 번째 값은 50%, 세 번째 50%,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설정했었던 위스도 좀 덜 설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져갈게요. 그럴싸하네요. 이렇게 만들고 상하단 패딩도 약간씩 조절해 나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50%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고정 픽셀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가져가고 지금 무조건 세로 정렬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상단으로 정렬이 될 수 있게 좀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부모 플렉스 컨테이너에게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만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얼라인 셀프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공해 주죠. 요거를 플렉스 스타트라고 바꾼다. 그러면 이 최상단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죠. 배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러 가는 거죠. 어떻게 했었냐.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 얘가 그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정이 될 게 아니라 무조건 저 디자인으로 설정이 되게 해주면 되겠죠. 모든 이 타임라인 LI가 이런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일 때만. 그리고 마진, 바텀, ERM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간격을 띄우면 좀 그럴싸하다. 자,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요 중간에 이 점이 찌그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뭐냐면 지금 저 부분이 저 파츠 롤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비포 요소인데 결국 요것도 지금 플렉스 슈링크 영어를 해줘야지만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스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파츠 롤 비포 요소를 사이즈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플렉스 슈링크를 줘서 원래 상태가 유지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모바일 페이지가 됐을 때는 줄바꿈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전체 덩어리가 뭔지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겠죠? 저 부분이 요거예요. 파츠 아젠다 P 여기 역시나 플렉스 돼 있죠? 저 부분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역시나 플렉스 줬던 상황을 없애주는 거죠. 뭐 디렉션을 조절해줘도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 앞단에 있는 이 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 부분은 파츠 롤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거고 비포 요소죠. 저 부분 이제 필요 없다. 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미묘하게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폰트들, 사이즈들을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20 여기에 루트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 다시 한번 작성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62.5%. 그래서 16픽셀 기준으로 우리가 10픽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퍼센테이지 값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페이지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 페이지를 보게끔 되는 거니까 물리적인 사이즈가 작은 요 화면에서 요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이 텍스트가 좀 작아지면 좋아요. 그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게 맞을 거다. 그럼 폰트 사이즈 몇으로 할까요? 퍼센테이지로 역시나 조절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48%. 근데 웹 디자이너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48%가 됐을 때 정확하게 얘네들이 몇 픽셀로 그 컴퓨티드
계산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코드 레벨로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한 번에 일괄적인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교한 방법은 아니죠. 정확하게 요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픽셀로 떨어질 건지는 계산기 뚝뚝이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온라인이 맞기는 맞는데 약간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컨텐츠 부분만 마진을 주는데 좌우로 마이너스 값을 살짝 주는 거죠. 살짝 튀어나가게 그렇게 해줘가지고 정렬을 좀 매만지면은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요 런치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거 있죠? 저 부분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츠 런치 이 부분인데, 자, 다시 원래대로 좀 돌릴게요. 헤딩 2로 다시 돌리고 마진은 그냥 0으로 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됐네요. 이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헤더가 좀 더 상하단 공간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이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스마트폰에서 보면 더 좋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디테일을 추가할 만한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 좀 그림자 처리 더 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게 미디어 퀄이랑 상관없죠. 저거는 이 부분 박스 섀도우 같은 거 오프셋 설정해주고 40픽셀 RGBA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블러고요. 두 번째 또 값이 있죠. 얘는 이제 스프레드. 엄청 이 반경이 넓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스프레드 값을 주고 블러도 적절한 값을 줘서 관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로 그냥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고 직접 해봐야지 어떤 감을 알 수가 있겠죠. 투명도를 좀 더 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네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됐다.